더 많은 목표를 세울수록 더 많은 목표를 성취하게 된다. 미국 작가 마크 빅터 한센의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룬 것 중에서 목표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된 것이 있습니까? 스페인어 회화든 재즈 댄스든 애인이든 가만히 있는데 뒤에서 들이받은 과실 비율 100%의 자동차처럼 당신에게 완전히 우연하게 다가온 성취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로또 복권의 당첨자도 복권을 사는 수고로움은 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멋진 삶 아닙니까? 능숙하게 외국어를 구사하고 든든한 커리어가 있으며 틈틈이 레포츠를 즐기면서 서재에서 톨스토이를 읽는 여러분이 꿈꾸는 삶은 그런 모습 아닙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성취한 모든 것은 여러분이 목표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멋진 삶을 꿈꾸고 있다면 먼저 멋진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많은 것을 원하고 있다면 우선 많은 목표를 세워야 하지요. 막연하게 이랬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는 정도로는 안 됩니다. 느릿느릿 이루어져도 상관없는 소원만 막연한 희망으로 남겨두세요. 중요하다면, 급한 일이라면 구체적이 되어야 합니다. 목표를 일일이 세워봅시다. 문학적인 소양을 원한다면 우선 이번 주에 읽을 책을 써놓고, 취약 과목 극복을 원한다면 어떤 과목의 수준이 어느 정도에 도달하기를 희망하는지 분명하게 적어봅시다. 많은 목표를 세울수록 더 많은 것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365 공부 비타민 원하는 만큼 목표를 세워라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앤서니 라빈스의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목표에 대한 이야기 나눠드리도록 하지요. 지난 시간엔 우리가 웅대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목표를 세워야 우리에게 에너지가 생긴다. 목표를 세움으로써 우리의 잠재력을 발현시킬 계기가 비로소 잡힌다. 그런 이야기 나눠드렸습니다. 그러면요, 실제로 목표를 잡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목표를 어떻게 잡는 것인지, 물론 이런 이야기 여기저기서 많이 들으셨겠지만요, 앤서니 라빈스는 어떻게 조언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아주 심플합니다. 목표를 이루는 열쇠는 사실 단순한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 목표를 이루는 열쇠, 그리고 목표를 잡는 방법,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표를 이루는 첫 번째 열쇠는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개선이다. 목표를 세우고 지속적으로 끊임없는 개선을 실천하기로 결심했다면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개선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이다.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에 대한 압박감과 불편함에서 오는 긴장에는 어떤 힘이 작용하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즉각적으로 새로운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긍정적인 고통이다. 이런 긍정적인 고통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삶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 긍정적인 원동력이 된다. 잘 생각해보고 자신이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는 데 활용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압박감을 피하려고 하지만 이런 압박감이나 긴장이 없으면 삶은 지겨워지고 활기 없는 생활에 불평을 일삼게 될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흥분할 때는 마음속에서 압력이나 긴장감을 느끼게 된다. 그렇지만 이런 정도의 스트레스는 자신을 억누르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자극을 주는 긍정적인 스트레스다.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사는 것과 스트레스의 지배자가 되는 것은 차이가 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향해 매진하도록 스트레스를 활용하라. 내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압박감을 적절히 활용해서 그것이 적이 아닌 친구가 되게 하라. 그렇게 하면 최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를 스스로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스트레스는 자신에게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것을 지혜롭게 유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앤서니 라빈스는 목표를 이루는 첫 번째 열쇠로요,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개선을 이야기합니다. 이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예전 어딘가 에피소드에서 이 이야기 말씀드렸죠.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개선, 앤서니 라빈스는 그것을 캐니라고 불렀는데요. 이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개선을 할 수 있는 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목표든 어떠한 결심이든 다다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앤서니는 단언합니다. 유명한 발레리나 강수진 님이 떠오르네요. 그분은 목표 자체가 그랬다고 하죠. 어떤 자리에 가겠다, 어떤 지위에 오르겠다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보내겠다, 이게 목표였다고 해요. 물론 그 최선의 정도라는 게 여러분들께서도 아실 거고 널리 알려진 이야기지만, 강수진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시간, 3시간 잠을 자면서 많게는 하루 18시간까지 발레 연습을 할 정도, 그것이 그분에게는 최선이라는 기준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최선을 다해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자신을 개선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분명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무엇이든 그것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갈 수 있음은 분명합니다. 또 장점도 있어요.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개선을 행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불안감이 크게 줄어듭니다. 매일매일 우리 자신이 나아지고 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혹시 내가 뒤처질까? 혹시 망하지는 않을까? 혹시 삶의 질이 나빠지지는 않을까? 그런 불안감에 시달릴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앤서니가 말하는 목표를 이루는 열쇠 첫 번째,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개선에 집중하라입니다. 이제 두 번째를 보죠. 목표를 이루는 열쇠 두 번째는요, 언제나 꿈을 추구하라입니다. 이어가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과 행복을 나중으로 미루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 목표 설정이란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난 후 어느 날 비로소 자신의 삶을 최대로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당장 행복하기로 결정한다면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목표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고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도구 역할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얻을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최대로 느끼며 살아야 한다. 우리가 세운 구체적인 목표의 달성 여부에 따라 인생의 성패를 판단하기보다는 우리가 추구해가는 방향이 개별적인 결과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추구하던 목표를 이루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앤서니 라빈스가 강조하는 것은요, 아까 목표를 정했고 그 목표를 향해 매일매일 끊임없이 지속적인 개선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은 지금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 도중에 바로 지금 여기서 행복하기로 최선을 다해서 결정하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행복하기로 결정한다면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행복을 우리가 나중에 언젠가 목표를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에 다가오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앤서니는 이렇게 단언해요.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당장 행복한다면 사실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어 라고요. 역시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텔레비전으로 보는 야구 경기가 떠올랐어요. 저는 프로야구를 좀 보는 편인데 그렇다고 경기를 하루 종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결과를 좀 챙겨보고 중간중간에 오늘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고 그런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프로야구 팀을 응원하거나 배구 팬이거나 하면은 자신이 응원하는 편이 있잖아요. 그 편이 이기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실 우리 마음속을 곰곰이 살펴보면 우리는 우리 팀의 승리보다 더 원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간당간당하게 재미있게 우리 팀이 멋진 경기를 통해서 이기기를 바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팀이 이기기를 바라지만 그 과정이 재미있기를 저는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합의 초반에 압도적으로 이겨서
7대0, 10대0 이렇게 이겨가면은요, 그 경기가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 경기를 끄고 다른 일을 하거나 아니면 어차피 이기겠지 하고 관심을 상당 부분 지워요. 우리는 우리 팀의 승리를 바라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원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느끼는 재미와 흥분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우리는 결국 권선징악, 나쁜 인물이 망하고 주인공이 결혼을 하거나 성공을 하거나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진짜 바라는 것은 다 잘 돼서 드라마가 끝나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반복되어 가면서 결국 잘 되는 방향을 향해 흥미진진하게 그 드라마가 이어지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원하는 거죠. 운동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습니다. 과정을 보지 않고 결과만 아는 데는 포털 사이트의 기사 제목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 과정을 원하기 때문에 스포츠를 챙겨보고 드라마 본방사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운동이나 드라마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성공이나 공부 또는 일, 이 모든 우리의 삶 역시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결과지만 그 결과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자체를 우리는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다 성공할 수 있다면 그 성공이 재미가 없어요. 톰 행크스가 그런 말을 했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싶을 때 다 먹을 수 있다면 먹고 싶은 것을 먹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쉽게 이루어진다면 그 어떤 것도 재미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과 즐거움까지 최대한 만끽하도록 애쓰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이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노력을 할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장 행복하도록 노력할 것. 이제 어떻게 목표를 잡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 봅시다.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꿈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실로 만들기 위해 작업을 하는 거죠. 앤서니 라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계발, 사업, 경제적인 목표, 여가, 봉사, 인간관계 등등 원하는 카테고리를 잡으라고요.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우선순위에 따라 알아서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목표, 건강 목표, 취미, 봉사 이런 식으로 잡곤 해요. 이렇게 카테고리들을 나누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 미리 시간을 정해놓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펜을 멈추지 말고 각각 분야에 해당되는 목표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빠르게 적어나가라. 끊임없이 자신에게 다음의 질문을 하라. 만일 어떻게 하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면 인생에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을 안다면 나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그걸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지금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생각을 집중하라.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의문을 갖지 말고 자기의 환경,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이 작업을 해 나가라. 목표에 대해 충분히 동기부여를 받았다면 당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능력이 그 소망을 실현시켜줄 방법을 찾게 된다. 이렇게 적어가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과 완전한 기대감을 마음속으로 품어라. 마치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은 어린아이로 돌아갔다고 상상하라. 백화점에서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있는 사람의 무릎 위에 앉아있다고 생각하라. 여러분들에게 각각의 종교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분이 여러분의 소원을 다 이루어줄 수 있다고 상상하라. 현실적으로 어떻게를 생각하는 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떤 한계도 생각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자유롭게 탐험할 수 있는 아이가 되어보는 것이다. 첫 번째 단계는 이렇다. 빈 종이에 각각의 분야, 자기개발이든 경제든 건강이든 인간관계든 공부든 이 분야를 위해 당신이 개선하고 싶은 것을 모두 적어라. 종이가 부족하다면 다른 종이에 계속 이어서 적어도 좋다. 예쁘게 적을 필요도 없다. 이런 목표를 작성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마음속으로 아무 꺼리낌이 없이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적는 거다. 그것은 이번 주 혹은 올해 달성하기를 원하는 단기적인 목표일 수도 있고 지금부터 20년 사이에 원하는 장기적인 것일 수도 있다. 최소 5분 이상 생각나는 대로 적어라. 중간에 절대 멈추지 말라. 네, 이 첫 번째 단계, 그냥 빈 종이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것, 꿈꾸는 것, 하고 싶은 것들을 마구 적어보는 과정. 이런 일 실제로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종이를 꺼내서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적어봐 라는 식으로 가르쳐 주시는 분들은 무척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실제로 종이에다가 적어본 적이 있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차이가 우리를 원하는 삶을 살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를 만드는 것인지도 몰라요. 제 친한 친구 중에 김수영 작가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골든벨을 울렸고요. 실업계고를 나와서 연대를 나온 후에 영국으로 유학을 갔고 글로벌 회사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글을 쓰고 여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 그런 친구죠. 이 친구는 지금 앤서니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이 꿈꾸는 것,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는 제쳐두고요. 그냥 하고 싶은 것들을 종이에 다 적는 것, 바로 그 작업에서부터 이 친구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자세하게 적은 책이 멈추지마 다시 꿈부터 써봐이고 본인이 스스로 증거한 그러한 성공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영감을 주었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이렇게 목표를 적어보라 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진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아니면은 오늘 딱 5분만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아무런 제약 없이 한번 종이에 써보시는 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장담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빈 종이에다가 마구 적어가면은 작은 흥분이, 설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샘솟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빈 종이에 자기의 목표를 자유롭게 적는 것이 앤서니가 말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이어갈게요. 당신을 흥분시키는 목표들이 작성되었다. 다음은 각각의 구체적 목표 항목마다 필요한 시간을 적는 거다. 현재 단계에서 이 목표들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냥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지 적기만 하면 된다. 목표는 마감 시간이 있는 꿈이다 라는 말을 명심하라. 그 목표를 언제까지 이루겠다고 생각하는 이 간단한 행동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일을 시작하게 된다. 만약 1년 안에 이루겠다고 결심했다면 그 옆에 1이라고 적어라. 3년 안에 하겠다고 결심했으면 3이라고 적어라. 이런 식으로 해서 5, 10, 20, 30 등등 이르기까지 필요한 숫자를 적는다. 세 번째 단계는 앞으로 1년 안에 달성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를 선택하는 거다. 만약 올해 안에 그 목표를 달성한다면 엄청난 희열을 느끼면서 지난 1년은 정말 내가 잘 보냈지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목표를 선택하라. 그리고 올해 그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 문단으로 글을 써보라. 그 목표가 왜 그토록 나를 들뜨게 하는 것일까? 그것을 달성해서 내가 얻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내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이유들이 내가 끝까지 실천하기에 충분한 동기가 되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다른 목표를 찾거나 더 나은 이유를 찾아보라. 여러 해 전에 내가 같은 작업을 하면서 알게 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다. 내가 어떤 것을 하겠다고 결정했을 때 충분히 납득할 만한 확실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달성할 방법은 항상 어떻게든 얻게 된다는 거다. 목표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확고하게 동기부여를 한다.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 가장 중요한 이유를 알게 되면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의욕과 원동력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찾아냈다. 이 작업만으로도 그 목표를 현실화시키는 과정은 이미 시작된 거다. 우리의 뇌는 이미 세운 목표와 그 이유들을 꾸준히 생각하기만 하면 작동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명확하게 정의된 소망들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끌어오게 될 것이다. 하루에 적어도 2번씩 그 소중한 목표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그 기쁨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이 작업을 할 때마다 꿈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고 느끼고 소리를 들으면서 더 강렬한 즐거움을 느껴봐야 한다. 이렇게 반복하면 소망을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고 이 확신이 성공을 보장하는 최선의 행동을 끌어낼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자. 지금 우리는 목표를 잡았고 그 목표를 달성해야 될 이유까지 생각했다. 이미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았다.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 작성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것을 시작할 계기를 만드는 것이다. 내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성공한 사람들에게 배운 것은 먼저 목표를 종이에 적고 어떤 형태이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긍정적인 행동을 바로 그 자리에서 취하지 않고는 지금 목표를 적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앤서니 라빈스의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중에서 목표에 대한 이야기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재우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요.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지를 북돋는 책,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비타민을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